먼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이 이슈 자신 없는 분들은 지금 나가주시고. 아 교수님 왜 그래? 아니, 오자마자. 네. 아 진짜. 아니 교수님 일을 더 키우기 전에 저는 잘라야 된다는 주의자입니다. 네네. 제 생각이 틀려요, 맞아요? 저는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뭘 키워요? 이런 일이 김병기 한 사람만 있을까요? 아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아 네. 제가 우리 뭐 신장식 의원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만은 네. 국민의힘에는 그런 분 감사합니다. 없을까요? 아 국민의힘은 있겠죠. 네, 우리가 참사라든가 사건이 발생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하고 그다음 책임자 처벌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재발 방지. 재발 방지 뭡니까? 국회의원들의 잡다한 특권들, 네. 그다음에 의원실에 있어서의 갑을 관계들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구조 개혁으로 가야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판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멋지십니다. 근데 이거 이상할 정도로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이 터져도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좀 적었거든요. 네. 좀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 우리가 다뤘었죠. 네.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경찰 출신 국민의힘 친윤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야, 이 수사 무마 청탁 자체도 쇼킹한데 네.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찐윤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이니까 이거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이 2025년 11월 9일 경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병기 의원이 국민의힘 친윤 의원 땡땡땡을 찾아가 동작서장에게 전화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동작서장을 잘 안다고 했고 인연이 있다고 했다라고 말을 했고 김병기 의원은 바로 국민의힘 의원이 동작서장에게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더라. 와,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동작 경찰서가요. 네. 2024년 8월 27일 김병기 부인 횡령 혐의 내사한 이후 2달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결 처리가 됐어요. 무혐의로 불이건. 예. 네. 그리고 한겨레가 김병기 의원 일정표를 확인해 봤더니 네. 2024년 7월 23일에 경찰 출신 찐윤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와. 일정표를 보면 7월 23일 오전 8시에 이제 조찬 그리고 만난 사람 땡땡땡. 무혐의 내리기 한 달 전쯤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 일정표 이게 나와 와, 있어. 네. 저기 공란으로 비어져 있는 게 경찰 출신 국민의힘 찐윤 의원 이름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무마 청탁이 들어갔고 무마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응이 들어가 있나요 이름에? 그건 아니고. 그건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저는 모릅니다. 그건.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 뭐 경찰 출신 의원입니다. 김종양, 예, 경남 창원입니다. 서천호, 그다음에 김석기, 윤재옥, 이만희, 이철규, 서범수 많네요. 네. 그중에 그 중에 한 분이겠네요. 네. 그중에 친유는 네, 아니 뭐 퀴즈쇼는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비리 의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흔히 빠져 있는 특권 의식의 발로이다. 그리고 동료 의식의 그렇지. 발로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건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원내 교섭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국회의원 특권 개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크게 무서운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진짜 민주당의 원내 대표가 자신의 수사를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무마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내란 청산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이걸 관심 갖는데 이것만 다루면 지금 이거 봐 다 체육 뭐개 XX고 지금 아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만한 일일 수밖에 없죠. 사실 이미 이 일이 벌어졌던 2023년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윤석열 정권이 2년 넘어가면서 얼마만큼이나 국민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었습니까? 제일 그리고 이미 괴로울 때야. 그때 이미 뭐 윤석열 명태균 의혹도 조만간 그 시기점 이후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빨리 쫓아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때인데 그럴 때 만약 민주당 내에서 원내 지도부에 위치해 있는 분이 그런 생각을 벌였다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을 믿고 뒤에서 소리를 냈고 지지했던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배신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보면 한 7, 8년 됐습니다. 최근에는 여야 관계가 여의도에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국회에서 싸우더라도 밖에 나와서 정치라는 게 살아있어서 화해도 하고 뭐 그리고 또 해결점도 타결점도 찾아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정치 문화도 사라졌다 그러더니 저 비리에 있어서는 같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남아있었다면. 야합이죠. 만약에 사실이면. 그런 건 남아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야합을 했으면 내란 청산 관련해가지고 그럼 야합이 못하죠. 없었겠어요. 규명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그러니까. 거야. 바라보고 제가 말했던 바라보고 힘쓰여지고 응원하는 국민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네. 그래서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저는. 네,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구 의원들에게도 이제 금품을 수수한 의혹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은 당을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입장을 소개해 주시죠. 제명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할 이유가 없다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근데 했어요. 그래서 묻고 싶어. 당신은 왜 정치를 하는 거야? 아니 난 왜 정치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매 우리가 지금 접하는 건 자기 잘못을 어떻게 하면 덮을까만 고민한 사람 같이 보여. 다른 거는 나는 모르겠어. 왜 정치를 하는지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민주당이 그러면은 자기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만 활용합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저 문장은 결국은 보좌진들과 사법적인 절차로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뭐라고 합니까? 목표로 보이고요. 정당이라든가 정치는 이미 팽개쳐진 도구가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민주당이 주도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신장식 의원 같은 분들이 좀 주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2000년에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할 때 네. 총선 물갈이한데 기억나시죠? 낙천운동 낙천. 기억나시죠? 그거 이후에 정치권의 내부 개혁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부 개혁이에요. 투쟁은 외부화하는 건데 그런 계획을 잡아본 적이 2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갔다. 네. 그리고 나쁜 관행들을 서스럼없이 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내부 의원 특권 개혁과 내부의 이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데 오히려 지금 칼자루를 쥐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뭐 칼자루를 지면 한동훈 자르는 거에만 주관 심사가 있으니까 이상한 데서만 자기 칼자루를 쓰려고 하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몇 가지 이제 일단 당면한 것부터 잘 정리를 하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당면한 거 빼놓고 그냥 다 제도 개혁으로 확 넘어가면서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질 사람들은 당연히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국민의힘 한번 좀 보자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 그래. 특검을 하자 그래. 김병기 특검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저는 지금은 수사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저는 두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특검할 용기가 있을까? 전수조사하고 전체 조사해보자. 네. 전체 수사해보자. 돈공천. 그럼 국민의힘 바로 꼬랑지 말 겁니다. 전 확신해요. 왜냐하면 뭐 그 김정재 의원 얘기했잖아요. 경선하게 되면 3억에서 5억 주고 지지 선언 받아야 된다. 우리 당 다 망한다 이거 걸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철규 당시 공관위원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 뉴스타파에서 다 보도됐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급여 절반 대가로 공천 거래한 사람 명태균, 김영선, 네. 김건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가의 그림 오고 간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커넥션. 그렇지. 25년도 작년에 박영선 전 의원 공천 대가로 돈 주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고 감옥 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 보고 뭐라 하는데 좀 민주당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잘못된 거 있으면 전부 다 이것도 이번에 수사받고 조사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은 이렇게 국힘이 뭐 특검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자기 개혁의 의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무작정 정치 공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똥 묻은 개가 아니다. 이건 똥 묻은 개 정도가 아니라 똥밭에 뒹구는 지금도 똥밭에 뒹구는 개가 겨묻은 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전 용기 있으면 전체 정당 전면 특검을 하자. 그 정도 얘기를 해야 국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뭘 하긴 해야 돼요. 아 뭔가는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특검의 문제보다는 국회의장님이 지금 나설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제2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적의 난. 예를 들면 만적의 난. 보좌관들이 의원들 고발하는 거야. 와. 그리고 지방 의원들이 자기들 지역위원장과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비리 있었던 것들을 고발하고 제보하는 그런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좀 일어나가지고 한번 뒤집어야 돼요. 네. 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우리 의원님 제가 너무 얘기 싹 흘려 들어가지고 저도 눈치를 못 챘는데 네네. 그 김영선 의원을 박영선 의원이라고 아 그랬어요 제가? 말씀하셨나요? 저도 몰랐어요. 저 아, 김영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김영선. 이름을 자꾸 김영선입니다. 틀리네 이분이. 아, 김영선. 그 수존물 그 의원을 얘기하고 싶었던 예,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 김영선. 명태균, 김영선, 김건희. 아, 그러면 김영선이야. 제가 박영선이라고 수존물 그랬어요. 맞죠? 수존물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 맞죠? 네. 그러면 김영선이야. 아 제가 박영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박영선 전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그 김영선입니다. 김영선 수존물. 맞습니다. 네. 거기 국회의원 급여 절반 갖고 공천거래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한번 제대로 한번 까보자 이거지. 네. 네, 할 알겠습니다. 거면. 네.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방의원들이 왜 국회의원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아주 부당하게 뭐 돈을 직접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합법의 틀 안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500만 원까지 아, 그건 후원할 수 합법이죠. 있잖아요. 예. 그 합법이에요. 정치자금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초위원회 나가려고 하거나 지방의원 나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액 후원을 한 500만 원 정도씩 후원을 반복적으로 해. 네. 그 누가 한 명 한단 말이에요. 옆 동네에서. 그럼 같이 해야지. 뭐.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안 어떡할 하면 거야. 나만 이제 탈락하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런 거 하면 사실은 공천 이퀄 당선이라고 하는 공식이 자꾸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아. 지방에. 그러니까 특히 2인 선거구 같은 데는요. 국힘 1명, 민주당 1명. 그러니까 아예 투표 안 하고 무투표 당선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요. 지금. 그렇죠. 2명이 나오면 딴 사람들이 도전할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공천이 당선이기 때문에. 선거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조국 혁신당이 힘을 좀 더 내야죠. 더 내야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말씀 있습니다. 그 해당 행위 아닙니까? 민주당으로서. 아유. 아니 뭐 저기 뭐야 아니에요? 네. 다양성이 존중돼야죠. 제가 걱정돼서 한 말씀 아니, 아무 관계 거들어드렸고요. 없습니다. 네, 이어서 한 말씀 드리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야 모두 그 시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제외해야 됩니다. 맞아요. 뭐라고요? 현역 의원들과 현역 그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비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격이에요. 아,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당을 장악하고 지역을 자기가 장악하도록 그 알게 모르게 배려해 준 거죠. 이거 없애야 돼요. 똑같은 행위가 이거 아닙니까? 국회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제명 처리라든가 징계 절차 못 하잖아요. 그러네. 똑같은 행동입니다. 예. 그래 이게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정치개혁 운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네, 진짜. 이해 당사자가 공간 위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러네. 우리 저기 최욱 선생님께서 네. 열심히 좀 운동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선우 의원. MBC에서 이제 녹취가 공개되고 나서 강선우 의원이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네. 이 거짓말이 제가 이제 항상 강선우 의원은 이 거짓말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다시 한번 좀 짚고 갑니다. 6일 전에 올렸던 페북을 보면은 MBC 보도 관련해서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 지역구에 관해서 논의할 때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이었다. 나도 거기에 철저히 따랐고 발언권이 나는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 나는 네. 얘기할 그게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 해명이 거짓말인 것으로 이제 드러났었죠. 네.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심지어 강선우 의원은 김경희 네. 당선된 이후에는 시의회 원내대표로 김경을 밀어달라고 또 부탁했다는 폭로가 나온 거야. 아니 이렇게 울고불고 사태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그만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이후에 이 김경 시의회 원내대표로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어요. 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모 시 의원의 제보인데요. 김경시 의원을 원내대표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강선우 의원의 연락을 여러 시 의원이 받았다. 정말 나쁜 정치인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시의회 지도부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나서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더라고요.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충격이죠. 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원래 정치에서는 안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인성의 측면, 공적 마인드의 측면이 갖춰지지 못했고 훈련이라든가 교육 절차가 없었는데 최근에 한 10여 년간의 정치 분위기가 셀럽이라든가 또는 경력 관리 예쁘게 된 사람들 갑자기 낙하산처럼 오는 경향들이 심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586의 퇴조 현상과 같이 괴를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많이 돼요. 이게 나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에 사라진 일이거든요. 공천 헌금 이야기는. 그 대다수 정치 오래 한 의원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야? 이거 상김시대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신인이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네. 저도 그 하나만 제가 좀 최소한 우리끼리라도 제가 좀 부탁 하나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청문회장에서 거짓으로 해명한 거는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 제가 왜 거짓말로 거짓말하냐. 해명하느냐라고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 나를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아이 참. 아니 그냥 사실관계는 그 정보는 우리가 어차피 다 똑같이 접하잖아. 그렇죠. 아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지지자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전라도에서 빨간색이면 경상도에서도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아야 되고 네. 정치할 수 없는 사람은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주당이나 뭐 진보진영 전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상처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 지금도 뭐 엉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기소해서 재판받고 만든 그런 일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렇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 인사가 이렇게 좀 구세에 몰리면 무조건적인 방어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됐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갖고 방어가 되면 저도 한 번쯤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방어할까? 방어가 안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을 더 열받게 해요. 더 수렁으로 끌고 가버리는 더 거예요. 수렁으로 그게 빠져. 더 안 예. 그분도 돕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돕는 게 아니고 진보진영도 돕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안 다뤄. 그러면 이게 덮여. 그럼 난 안 다룰까를 고민할 것 같아 나도. 아, 그런 이슈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 종편에 써들고 있는 것들 중에 아예 그렇지. 우리로서는 저도 찾아본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다르잖아. 다르잖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징후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선거가 한 6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런 건 빠르게 골문 종기는 빨리 짜서 그 해결을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물론 그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경 서울시의원도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그냥 이렇게 재밌다고만 말하기. 원래 비례대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를 하는데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어느 날 강서구에 가서 서울시의원이 되셨어요. 근데 다시 재공천 받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영등포로 또 옮겨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영등포에서 구청장 선거 나가려고 준비하고 막 자기 돌아다니면서 막 입당원서 걷고 이러다가 또 그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서울시의원으로 재선을 하고 이번에는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았으면 영등포에서 구청장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이분은 자기한테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돈과 입당원서를 갖다 주면 내가 국민들 눈치를 안 보고도 또 그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자기 나름의 성공 방식이 있는 거죠. 이게 더 이상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혜훈 후보자 네.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예, 뭐 부동산 투기 의혹도 터지고 갑질 의혹 등등 뭐 새로운 것들이 많이 터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세 분의 논평만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또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이해훈 방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대통령이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한 정치적 이유는 분명히 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지금 이해훈 후보가 무리를 빚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해훈 후보가 해명하고 그 여기에 대해서 심판자의 입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 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면은 최종 판단은 임명권자가 하면 된다라는 게 저는 뭐 공식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해훈 후보가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일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나는 국민의힘의 이해은 후보에 대해서 인사 검증 운운하는 거는 진짜 나는 정말 들어줄 수가 없어. 자기들이 계속 공천 주지 않았나? 그 전에 공천 줄 때 인사 검증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방 의원이 그 양심 선언했는데 그 전에 국민의힘이 있을 때 양심 선언하지 그랬어요. 아. 이게 똑같은 내로남불 아닙니까? 우리 편일 때는 눈 감아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편으로 갈 것 같으니까 터뜨리고 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 이상한 걱정이 든다니까요. 지금 저도 뭐 다른 면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현 후보자를 지명함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이란 거, 대통령이 직접 밝히신 것처럼 그 비어 있는 중원에 뭐 빨간색, 파란색 가면서 쓰는 거 아니다. 권력을 아무리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라도 우리끼리 차지하면 그건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굉장히 저는 정치판을 다 흔들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의미 네. 있다. 이현 후보를 떠나서. 네네네네. 근데 누구를 써야 되지 진짜? 아. 저는 그 대통령의 정치적인 선택 자체는 굉장히 저는 적극 지지하는데 네. 데려다 쓸 사람 있을까 이 정도면? 아.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이 항상 집권 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레드팀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지난주 월요일에도 나와가지고 아니 그 정치적 의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 우클릭하는 거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약간 우클릭 오른쪽으로 우클릭하는 걸 통해서 한국 정치 전체를 좌클릭하는 거다. 극우를 링 바깥으로 몰아내서. 근데 그 의도에 이해운 후보자가 부합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의도, 대통령의 의도에 적합한 말이 아닌 거죠. 네. 말을 탁 해가지고 이게 딱 허를 찔러야 되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마가 아니라 쫄이야. 차나 상이어야 되는데 쫄이야, 쫄. 네. 쫄도 이상한 쫄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청문회 통해서 하자고 하셨는데 청문회가 이제 기재위에서 있을 건데 이미자 위원장이 국민의힘 쪽이 기재위원장이세요. 이미자가 위원장이에요? 네. 몰랐죠. 저 이미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자. 네. 깜짝 놀라셨죠. 이미자 의원이 기재위원장이라서 청문회 날짜를 쉽게 안 잡아줄 것 같아요. 쉽게 안 잡아. 아무래도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1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소위 국민 검증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조금 뭐 당사자도 또는 그 지명자도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 이거 청문회 그러니까 차라리 청문회가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네. 예. 그럼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현 후보자가 그냥 물러나더라도 설령 물러나더라도 그냥 물러나지 마시고 본인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쪽에 자신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했던 분들의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좀 다 털어놓고 가시죠. 죽어보자로. 의외로 아주 악독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 같이 또 당하는 게 있으면. 변했네. 뭘 변해? 이거 정전을 쓰는 줄 알았는데 와 악에 바치셨네. 아니 악에 맞힌 게 아니라 청문회 가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재산이 그만큼 늦었대요 하면서 의원님은 지금 저보다 2배 더 쓰는데요. 진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의힘건 보수건 됐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쓰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라도 미리 좀 걸러주셔야죠. 네. 그거라도 해주시면 돼. 알겠습니다. 본인 받쳐서 걸음방이 되는 거야. 그거 그거라도 해야지. 네. 현재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뭐 방어를 한다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것 건 같습니다. 없어. 그럴 이유도 없고 그 스스로가 입증해 보여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수진 전 의원이 자꾸 이제 이재명, 김현지 이 두 사람을 또 엮어갖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예, 민주당의 전 의원 전 이수진, 의원. 판사 이수진, 판사 공작갑 출신. 이수진 맞죠? 네. 예. 근데 이거는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비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윤리감찰위원회 갔잖아. 거기에서 당사자에게 김병기 의원에게 해명하라고 자료를 준 거 고소고발장이요. 국민들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받아요. 고소고발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건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건 저는 절차에 다 따른 거거든요. 네. 절차에 따른 걸 가지고 뭐라 해. 네. 이런 거는 정말 전형적인 뭐라 그러니까 부풀리기? 부풀려서 무조건 이재명, 김현지로 깔때기 하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녹취 파일 있다는 것도 그 과정에 한 녹취 파일이 녹취 파일. 의미 없는 게요. 김현지 보좌관은 그 당시에 정치 행정적 개선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네. 대표의 개인 보좌관이고 네. 대표는 그 당시에 당의 일원으로서 대표실에 이게 민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김현지 보좌관은 여기에서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뭐 녹취도 지금 다운표에서 나온 거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
보고돼서 윤리감찰실로 갔잖아. 뭐가 문제야?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녹취가 있다. 그럼 이상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잖아. 녹취가 그러니까 있다면. 사실은 녹취 내용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절차대로 간 거야. 그게 뭐 어쩌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장식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고요. 남아 계신 분들은 남아 계셔야 됩니다. 남아 계신 분은 남아 계시고요. 네. 아까 무섭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일교 잠깐 다뤄야 돼. 네. 네. 자, 신장식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